자, 우리 수투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속도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방정식에도 활용해보고 부등식에도 활용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좀 약간 이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그 방정식을 풀면은 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x값 근이 있는데, 방정식의 실근이 사실 뭘 구하는 거냐, 이제 함수화 해야 돼. 양변을 함수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우리 뭐 수원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방정식을 내가 함수로 보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양변을 함수화 해가지고 y는 fx, y는 0, 저 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란 말이야. 정확히는 이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두 함수의 교점. 근데 y는 0이라는 함수는 결국 x축을 의미하니까, 결국 저 fx는 0의 실근이 f라는 함수와 x축과의 그 교점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고,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이면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교점의 x좌표의 개수. 그게 그냥 곧 교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 근데 이제 그 서로 다른 이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라고 써줄게.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만약에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 그 얘기는 그 함수, f라는 함수와 x축이 교점이 3개다.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항상 방정식은 이렇게 함수화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일반화한 게 이거야. 방금 전에는 우변이 0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변을 gx라는 일반적인 함수로 둘 거야. 자, 우리 요 방정식 fx는 gx꼴의 방정식은 이제 실근을 이제 구하면 뭐가 나오냐, 이제 양변을 이제 함수화한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양변을 함수화했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그 교점의 x좌표들과 같다라는 거야. 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이제 구하는 방정식이 요 놈이다 이거야. 교점의 x좌표라고 써주시면 되고,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이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라 쓰면 됩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이제 방정식을 푸실 때에는 이제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되더라. 함수로. 그래서 양변을 이제 함수화에 있을 때 그 함수들의 교점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 때 그 이렇게 그 양변을 이렇게 냅두지 않고 보통 이렇게 이항을 해서 푼단 말이죠. 보통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방정식 풀면은 보통 이항해가지고 는 0으로 만들잖아. 그랬을 때 그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냐면은, 얘들아, 이 방정식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지만 f와 g의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을 이항한다라고 해가지고 근이 변하진 않는단 말이죠. x의 값이 변하진 않아.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근이 똑같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 이 두 f와 g의 그 교점에 대한 게 사실은 뭘 구하는 거와도 같냐면은, 이 f 빼기 g라는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f 빼기 g라는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 로 이제 상황을 좀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에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결국 실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이제 그 실근이 이제 그거잖아. 실근은 근 중에서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허근은 근들 중에서 허수인 걸 얘기를 하는데, 허수인 거를. 그런데 이제 실수가 이제 우리 영어로 뭐야? 실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미스테이크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수. 수학에서 실수가 뭡니까? 리얼 넘버.
이제 실제 존재하는 수죠.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점을 찍어볼 수가 있는데, 허수는 이제 그거잖아. 허수는 이제 무슨 수라고 하니? 영어로.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의 수를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니? 상상의 수를. 그렇기 때문에 허그는 이 그래프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아. 드러나지가 않고 실수인 것에 대해서만 드러나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여기 뭐 대학 가서 만약에 공대를 가서 수학을 더 배운다 하면은 이제 그 복소평면이라고 해가지고 실수 부분, 그러니까 X축을 실수 부분, Y축을 허수 부분으로 하는 그런 걸 더 배우는 게 있어. 그런 것도 나중에 공대 가시면 배웁니다, 이제. 재밌어, 그거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내용 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에요, 이제. 그 3차 방정식은 애초에 그 홀수차 함수인데, 얘들아, 그 다항함수 중에서 홀수차 함수 있지. 뭐 1차 함수, 3차 함수, 그 다음에 뭐 5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홀수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무조건 이 x가 이제 뭐 무한대,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무조건.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홀수차 함수는 무조건 치역이, y 값이 그 실수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모양 자체가. 그 이전 시간에 3차 함수의 개형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1번, 2번, 3번 개형 얘기했는데, 그 어떤 개형이라 하더라도 1번이든 2번이든 뭐 3번이든 어떤 개형이라 하더라도 실수 전체의 그 y값을 다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x축이랑 교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x축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몰라도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반드시 교점이 하나 나오거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최소한 실근이 하나 있어. 최소한. 근데 가장 교점이 많을 때에는 이 그림처럼 교점이 3개일 때가 가장 많은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3차 방정식이면 근이 이제 최대 몇 개입니까? 3차 방정식. 3개. 그리고 만약에 4차 방정식이다. 근이 최대 몇 개야? 근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차 방정식 할 때 그 근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죠? n차 방정식이면 근이 총 n개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3차 방정식은 그렇게 따지면 실근이 최소 1개에서 2개도 나올 수 있으며 최대 3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차 방정식이 뭐 실근을 이제 하나만 가질 때, 혹은 뭐 2개만 가질 때, 뭐 3개만 가질 때, 그 상황에 해당되는 조건식을 이제 알아야 돼. 조건식을. 어떤 조건인지. 그래서 얘 보시면 그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만약에 교점이 3개일 때에는 x축이랑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거든. 그 함수값이. 모양 자체가 극대값이 여기 양수여야 되고 극소값이 음수여야지만이 모양 자체가 애초에 x축과 세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만약에 반대보호면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냐면은, 아, 이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구나, 3차 방정식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구나.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3차 방정식이? 자, 요거 fx는 0이라 돼 있지. 그러니까 이 f라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하고의 교점을 다루는 거야. x축하고.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림처럼 만약에 극대값이 0이던가 극소값이 0인 상황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 y값 얘기하는 거지, y값. 극대값이 0이던가 극소값이 0이던가 이제 하면은 이게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접하는 모양이. 그러면은 교점이 2개밖에 없다 이거지. 뭐 이 경우도 2개고 이 경우도 x축과의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서로 다른 도실근. 서로 다른 도실근,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는 중근을 갖는다라고도 얘기를 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보시면, 자, 이번에 극대극소가 이제 곱했을 때, 자, 양수래. 이 두 가지 그림 보시면, 극대극소가 둘 다 지금 이제 양수이던가, 아니면 둘 다 지금 음수인 상황이거든요. 두 함수값이 다. 두 함수값이 같은 부호이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뭐 서로 다른 한 실근? 그냥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요 얘기 자체가 어떻게 해도 이해하면 되냐면은 3차 방정식이 실근을 딱 하나만 가지면, 자, 3차니까 총 근이 3개인데 그중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 2개가 허근입니다. 허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도 하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앞으로 3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 3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려면, 극대값, 극소값을 한번 구해 본 다음에, 걔네가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로 판단해주면 돼. 만약에 극대극소 중에 0이 만약에 있으면, 교점이 2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가 반대부호다. 곱했을 때 운수가 반대부호 아니야, 그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세실근. 만약에 같은 부호다라고 한다면, 곱했을 때 양수면 한 실근만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제 정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3차 방정식? fx는 0일 때야, 는 0일 때. 알겠지? 이거 는 0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는 0일 때. 내가 저걸 왜 강조하는지 알아? 저걸 왜 강조하냐면 이제 뒤에서 문제 풀겠지만 보통 는 0으로 푸는 경우가 없어요. 흔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는 0으로 안 만들고 우변에 뭔가 미지수가 보통 있게 풀 거야, 뒤에서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하고 뒤에서. 그래서 는 0으로 놓고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막 엄청 많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구별을 잘해야 돼. 는 0일 때만 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는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는 A라고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는 0일 때만 가능합니다. 는 0일 때. 반드시 우변이 0이어야 돼. 그럴 때만 이 방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고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의 극대극소의 부호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 확인했는데, 근데 3차 함수가 애초에 개형이 이 1번 개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 2번, 3번 개형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번, 3번 개형도. 그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제. 2번, 3번일 때는 실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밑에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자, 이제 한 번 더 이제 더 설명하는데, 극대극소가 만약에 반대부호면 모양상, 그래프상 반드시 교점이 3개, 둘 중 하나가 0이면 교점이 2개, 둘이 같은 부호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고. 그리고 3차 함수가 만약에 그 2번, 3번 개형일 때에는 실근이 어떻게 나오냐, 요 2번, 3번 개형에 해당되는 그림이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3중근을 가질 수 있어. 3중근. 3중근은 뭔 말이냐면은 그 근 3개가 다 이제 중복되어서 같은 근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 3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만약에 x 세제곱은 0이라는 요러한 식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함수가 요거라 보면 되거든, 요거. 그 다음에 0은 이제 x축으로 보는 것이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총 3개가 있어, 3개. 3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근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0이라는 근이 있죠, 0이라는 근. 그럼 또 다른 근이 뭐가 있느냐? 이거 0 말고 다른 근은 없어요. 0이 3개 중복되어 있는 근이라고 봐주는 거야. 그래서 3중근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림인데, 이럴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근이 하나다. 그 다음에 허근을 나머지 2개로 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마 저저번 시간인가 이런 얘기도 한 게, 얘들아, 얘는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 얘는 약간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x-0의 세제곱. 이 함수식이 약간 저런 식으로 약간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아마 저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이거 어떤 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3 이상의 홀수 제곱이다. 3 이상의 홀수 제곱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이죠? 좀 보시면.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A라고 치면은, 뭐 X-A 한 다음에, 뒤에는 이제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허근이 나오는 2차식인 거예요, 이제. 허근이 나오는 2차식. 그럼 이때는 이제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이런 그림.
자, 얘가 1제곱이니까 여기를 그냥 가로지르잖아요, 그냥. 가로지르니까 보통 가로지를 때에는 1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1제곱. 1제곱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유, 졸리다. 아유, 졸리다. 잠 깨시고. 자, 그래서 결론. 3차 함수가 만약에 2번, 3번 기형이다. 그러면은 그 반드시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서로 다른 교점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걸 보시면 자, 여기 문제 푸는 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에 대해서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자, 원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정석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짝 변형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 변형한 방법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해하고 다루기가 쉬워서. 자, 이 단어는 앞으로 모든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시냐. 지금 미지수가 보통 주어지거든, 미지수가. 여기 K가 주어지잖아. 반드시 미지수를 이항해서 풀어. 근데 미지수만 이항해야 돼, 미지수만 이제. 미지수만 이항. 나머지는 그대로 냅두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야. 그 미지수가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은 미지수들을 어느 한쪽 변에 다 몰아넣고 미지수가 아닌 것들은 다 나머지 변에다가 몰아넣으라 이거야. 미지수들만 한쪽에 몰아넣어라 이 얘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알아? 얘가 저 마이너스 K만 이항해 주는 거니까 3x 대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K.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겠다 이거야.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겠다. 저거를 풀 건데 저 어떻게 푸냐.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함수 그리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잘 들어봐. 요거 있지, 요거. 이거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 4차 함수와 이 상수함수의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 K 값을 한번 정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그려야 돼 얘들아.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함수는 우리 그 가로로 그어지는 함수잖아, 가로로. 그러니까 이 4차 함수 그려놓고 어떻게 가로로 그어야 교점이 3개가 나오는지를 찾아라 얘기야. 교점이 3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야죠 이제.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계산의 편의상 F라고 내가 두고 볼게 이제.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내가 그릴 거니까 미분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4x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 12x로 묶고 12x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12x로 이제 해놓으시면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 잘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저 함수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자 함수를 그릴 건데, 근데 막 x축 y축 해가지고 막 정밀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자 왜냐하면 자 봐봐, 그냥 이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 놓을 건데, 근데 얘들아 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함수를 어떻게 이제 빠르게 그려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해 놓는 게 좋아. 지금 4차를 미분하니까 3차가 나오는데 그 3차 방정식 있지 이거. 지금 딱 봐도 근이 3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지? 자 4차를 미분했더니 만약에 0 되는 게 3개다 하면은 1번 기형이야. 1번 기형. W자 모양의 기형이다라는 거야 이제. W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얘들아. 원래는 나중에 이제 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려보잖아요 이제. 도함수를 그려보는데 이렇게 그리겠지 처음에는. 마일 0 2 해가지고 쌤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최고참 계수가 양수면 여기 뭐 오른쪽 위에 그려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를 이제 보고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를 그리잖아. 근데 좀 숙달되면은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이거 3개 나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 3개 나오는 거 보자마자. 그러면은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형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W자 모양인데, 자 여기서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봐. 자 요거 맞춰봐. 이거 잘 봐봐. W자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좌우가 완벽히 대칭해 이런 W자가 있고, 약간 왼쪽에 좀 더 내려간 W가 있고, 오른쪽에 좀 더 내려간 W가 있거든. W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 자 지금 저 숫자를 봐봐. 0, 2,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지금. 저 숫자를 봤을 때 이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 해당이 될까? 1, 2, 3번 중에서 3번? 자, 몇 번 같습니까 이거? 자, 이거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볼까? 자,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 크기 순으로. 자, 여기 3번이라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약간 감으로? 자, 몇 번일까? 자, 얘는 3번이다. 자, 왜 3번이냐? 일단 요걸 봐봐. 이게 좌우가 완벽 대칭이면은 이게 간격이 얘가 균등해요. 간격이 균등해. 차이가 똑같다 이거지. 차이가 똑같다. 근데 얘는 그 차이를 봐봐. 지금 가운데 있는 게 0이잖아. 이 차이가 1 차이 나고 얘가 지금 2 차이 나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내가 그었을 때 한번 다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써보면은 그 무조건 저 크기 순으로 나열한 저 세 개의 수 중 가운데 수 있죠. 가운데 수. 가운데 수가 무조건 극대값이거든. 극대값이 표시가 되거든. 극대 표시가 되는데,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왼쪽으로 치우친 함수를 그릴 때 지금 여기 가운데 값 기준으로 얘가 더 많이 내려갔고 왼쪽으로, 오른쪽은 덜 내려갔잖아. 자, 이 0이라는 값 기준으로 좌우의 그림을 그리려면은 0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값들은 뭐 하는 값이냐면은 극소가 나오게 하는 값들이잖아요. 그지? 극소가 나오게 하는 값. 그러면 이 차이가 적으면 이 차이가 적으면 그 0을 기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극소를 만나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면 차이가 작으면은 극소가 금방 나와 버리는 거고, 차이가 크면은 한참 더 내려갔다가 극소가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큰 쪽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차이가 큰 쪽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큰 쪽이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른쪽에 차이가 큰데 더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그림이야. 오른쪽에 차이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알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야. 이 W자 그릴 때 이제. 요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가 불확실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또 정보를 알려드린 거야. 차이가 큰 쪽에 더 내려간다라는 거야. 가운데 기준으로. 요것도 하나 알고 가야 되고. 자,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 모양인 걸 알았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함수가 그려지는 거. 개형은 이게 확실한 개형이야. 근데 지금 내가 아직 값 안 구했지? 뭐 극대값, 극소값 아직 안 구했어.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상수함수 K와의 교점이 3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로로 그어야 교점이 3개인지 그어봐야 돼, 이제. 그어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어야 3개 나올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뭐 이렇게 그으면 안 되죠? 교점이 없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접하는 거 한 개 아니고, 이거는 2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그는 순간이 교점이 3개 나오죠. 이렇게 3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만족하는 상황. 근데 그 사이를 지나면 4개. 이건 안 되고, 여기 극대를 지나게 그으면은 이것도 교점이 3개가 나오니 이것도 문제 상황을 만족하죠. 그죠? 자, 위에를 그으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와. 안 돼.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이 약간 정해져 있지. 특수한 상황으로. 자, 어떻게? 그 상수함수 K가 이제 Y 값이 K니까 이 상수함수 K가 여기 왼쪽에 극소값을 가질 때랑 극대값을 가질 때 아니겠니 이거? 왼쪽에 극소를 지날 때, 극대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점에 왼쪽 극소값 그리고 극대값, 이 두 값을 구해주면 끝난다. 오른쪽 극소값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거야. 여기 이제 가장 왼쪽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셔가지고 y 좌표를 완성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야 저거? 마이너스 5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마이너스 5.
0 넣어주면은 그냥 0이 나오는 것 같아. 0,0. 이렇게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지금 문제 상황은 조금 더 진하게 그린 상황이니까 저 K를 뭐로 정해주면 돼? 그 Y 값으로 정해주면 되죠. Y 값으로. 그래서 K는 0,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 최종 답은 마이너스 5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최종 답은 마이너스 5 라고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미지수를 넘겨서 풀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일단은 원래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필수제 3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지. 자, 이 문제는, 자, 봐봐. 지금 미지수가 또 이게 저기 있지 않나? 미지수 K가 있잖아. 그럼 미지수가 있으니까 내가 방금 전에 미지수를 넘기라고 했죠, 그죠? 넘겨서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이 풀면 되는데, 근데 앞에서 내가 막 요런 얘기 했잖아. 아까 뭐 3차 방정식 이거 꼭 는 0일 때 이게 된다라고 했잖아. 자, 방금 전 1번처럼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배운 이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 내용으로. 이 내용도 한번 적용해보기 위해서. 자, 저 앞에 내용으로 풀면은 내가 는 0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필수 예제 1번은 미지수를 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잖아, 이제.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어. 다 답이 나오고. 근데 한번 는 0, 미지수 안 넘기고 한번 풀어보겠다 이 얘기야. 미지수 안 넘길 거면 내가 이 전체를 fx로 두겠습니다. fx로. 전체를 fx로 두고, 그리고 쟤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 앞에 내용으로 풀려면 극대값, 극소값까지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인수분해 바로 한 방에 3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얘가 이제 는 0 되는 거 찾아야죠. 는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x가 이제 마이라고 마삼이 나온다. 이 두 개가 나오게 돼.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자, 일단은 이 함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마3에서 극태네. 마일에서 극소 나오네. 마일에서 극소. 이렇게 뭐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 극대 값, 극소 값까지 구해볼 거야. 계산해 보시면 마3을 여기에다가 넣어보자. 여기다. 그럼 몇이야 이거? 마3 넣어주면? K 나오나? K 나오니? K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일을 넣어보자. 이거 마일 넣으면 몇이야? K 빼기 4인가? K 빼기 4? 맞습니까? K 빼기 4? 이렇게 지금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극대값, 극소값까지 이제 구해놨어. 자, 그런데 우리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은 이 지금 구한 이 극대값, 극소값을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라고 했죠? 크다, 같다, 작다? 작다. 반대 보호.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반대 보호여야, 자, 얘가 이제 극대고 얘가 극소일 때 얘네가 이제 반대 보호여야 그 사이에 이제 0, x축을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함수가 이제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교점이 3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 간단한 2차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고, 0과 4 사이 범위로 답을 내줘야 되겠죠. 그냥 요게 답입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3차 방정식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는 지금 이 풀이가 돼. 미지수 안 넘기고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합니다. 3차 방정식은. 근데 물론 앞에 1번 방법으로도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4번 보시면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일단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다루는 상황이야. 그러면 항상 둘이 같다라고 써야 돼. 두 식을 같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쓰자. 즉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뭐 두 함수의 교점 다룰 때 아마 저렇게 연립해서
식을 썼었을 거야. 지금까지는 썼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미지수들만 아까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얘랑 이 덩어리를 서로 이제 반대편에 이항할 거야. 서로 이항해주면 자,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는 2k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만 남겨놔. 상수 함수만 남겨놓으시고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내가 좌변을 f로 잡겠습니다. f라는 함수식으로 내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저기 붙일 거야. 그래서 저걸 이제 미분을 해볼 거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 잘 뚫어지게 째려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몇으로 될까? 마이너스 1로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되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너네 이거 조리제법을 이제 할 때 인수분해가 몇으로 되는지 찾을 때 이 x가 만약에 1로 조리제법 되면은 저게 어떻게 돼야 돼? 1로 조리제법이 되려면? 아마 내가 작년에 수업할 땐 얘기했을 텐데, 작년에. 저거 1로 조리제법이 되려면은 뭘 보면 돼? 뭐라고? 뭘 더해? 그냥 더하는 게 아니야. 뭐만 더해? 개수의 합만, 이거 다 더해서 0 나오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사실 x에 1을 대입한 게 개수만 더하는 셈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칠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요거 아시는 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이랑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야. 개수의 합이 일치하는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홀수차는 개수의 합이 마육이잖아. 그 다음에 짝수차는 지금 상수항밖에 없는 거야. 상수항도 짝수차로 분류해. 짝수차는 마이너스 6. 홀수차 합도 마이너스 6. 일치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이거 다 그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근데 요 내용 할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안 계셨겠지만 다 작년에 했던 내용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요거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이제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많이 해서 아시겠죠,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하는 거. 자, 이게 맨 처음에 뭐가 와야 돼? 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와야지.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빼기 4x제곱인데 실제로는 이 창의 개수가 0인 셈이니까 플러스 4x제곱이 필요하니 여기서 플러스 4x제곱이 만들어줘야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상수항만 맞춰주면은 요 정도 할 수 있네. 요 정도. 이렇게 내가 맞췄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맞춰 놓으셨고, 이렇게. 그럼 내가 1창의 개수를 확인 안 했지만 1창도 정리해보면은 4x 빼기 6x 하면 이거 나와.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식을 조금만 더 요거 안에 마이너스 좀 찝찝하니까 마이너스 1을 뽑아내시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그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러한 식이 이제 인수분해로 되는데,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지. 이제 0 되는 거 0 되는 거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야, 이거 허근 나올걸. 허근 판별식 해보면 이게 허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허근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만 유일한 글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4차 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오는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야. 자, 그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건데,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려야지. 이제 뒤집어서. 이 그림이 아니고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 4차 함수 할 때 그 기억나십니까? 4차 함수 개형이, 자, 뒤집은 거 그릴게. 4차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었어. 이런 게 있거든? 그 여기서 2번, 3번을 섞어 놓은 게 4번이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4번도 전체적인 모양은 이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3번이랑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3번처럼 생각해도 돼. 3번처럼. 실제 이 함수의 그림은 이제 4번이야.
4번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전체적인 개형은 이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 뭐 살짝의 디테일을 가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원래는 얘들아 뭐도 신경 써야 되냐면, 원래는 이게 반대로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따졌고,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지금 막 이거인지 막 그런 걸 따지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이런 거는 수능에도 나온 적이 없어. 모의고사에도. 그냥 위로 그냥 뭐 볼록한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근데 이제 목표 지금 교점이 몇 개여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함수 이제 대략적으로 모양만 그려놨어. 이 상수함수와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저 상수함수가 여기 그어져야 되네. 무조건 여기 그어줘야 되겠네. 이 화살표 빼고 y는 2k 이렇게 그어줘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도 넣어 보시면 이거 4 나오나? 4?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가 요 y 값이랑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 k 값을 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함수 미분해서 극대극소 이용해서 함수 그림만 잘 그려주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결론은 함수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함수를.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부등식을 활용해. 이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옮겨줘 왔어. 자, 부등식으로 옮겨줘도 똑같아. 함수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함수. 그래서 이 함수 있죠. f라는 함수랑 이 함수 있지. x축이라는 함수. 저 두 함수의 이 상대적인 그 위치관계, 대소관계로 따져준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이 이거야. 만약에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어떻게 푸냐면은, 이 함수가 항상 x축보다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이 그림상. 그럼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f라는 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야. 어떠한 x값이라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그 무조건 이것만 따지면 돼. 그 f라는 함수의 최소값 있지. 가장 밑에 있는 점. 최소값만 0보다 크게만 하면은 나머지 점들의 함수값은 당연히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만 따지면 되지 않을까?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큰지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으로 봐주면 돼. 되게 간단하죠? 깔끔하죠? 근데 이번은 반대야. 이번에는 저 주어진 함수 f가 반대로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 뭐 그림상 이런 그림이겠지? 뭐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그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최대값이 0보다 작은지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최대값이. 요거만 확인하면 돼.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고1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기를 할 거야. 이제 뭐 주로 2차 부등식 해가지고 뭐 모든 실수 주어진 x의 범위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아마 많이 봤었을 겁니다. 항상 이 아이디로 푸는 거야. 무조건 이 아이디로 해주시고, 원래는 이거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뺐어요. 이거는 이제 뺄 겁니다. 이제 얘가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없거든. 이제 빈칸만 채울게. 여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내가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만약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만약에 증명하고 싶어. 제한된 범위에서. 그런데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위에 거의 차이는 이제는 그냥 범위를 그냥 제한해서 보겠다 이 얘기야. 그 차이에 그냥 불과하고,
원리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원리는. 근데 2번 상황. 2번은 뭐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 저게 뭔 말이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자, A가 한 요 정도로 잡혀가지고, 요 정도로 잡혀서, 이러한 구간을 따질 때 있죠.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을 보시면,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F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이거 최소값이 없죠? 이 함수는? 왜냐하면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뻥 뚫어져 있으니까, 그제? 그러니까 위에 1번처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렇게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얘는. 근데 그래도 얘가 가장 밑에 있는 점이기는 하잖아. 그래서 이 점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제한된 범위, 밑에가 뻥 뚫린 범위에서 이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뻥 뚫린 점의 함수값 있죠. 그게 FA일 건데, 그 FA가 어떻게 돼야 되냐? FA가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제 빨간색 범위에 해당되는 Y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얘가 양수면 그 위에 있는 점들의 Y좌표도 양수일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2번도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보기는 봐야 된다, 이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긴 등호가 있어. 자, 이 점의 함수값이 0이어도 저 부등식이 만족이 됩니까? 이 범위에서? 만족이 되니? 내가 말한 걸 잘 이해해야 돼. 여기에 함수값이 0이야. 만약에 a, 0이야. 그런데 우리 a보다 큰 이 빨간색 범위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 함수값이 0이면 이 빨간색 범위의 모든 y값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저 부등식이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등호 여부 중요해. 등호 여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작년에도 2차 부등식 할 때 저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가는지 아마 이런 거 따지는 거 많이 했을 텐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업 때는 다루지 않을 거야. 여기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일단 모든 실수만 다루겠습니다. 모든 실수만. 모든 실수만 다룰게.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풀리냐, 문제가. 자, 요거야. 자,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자, 문제 푸는 방법. 아까 뭐 최소값 얘기했는데, 근데 최소값 따지기 전에, 미지수가 있네? 넘기고 풀어야 돼. 넘기고. 안 넘겨도 풀 수는 있는데, 넘겨야 좀 더 식이 깔끔하고 약간 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 자, 넘깁니다. 그럼 우리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0x 해주고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어떤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건데, 저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일단은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되니 내가 편의상 f라고 잡고 저 함수를 분석을 할 거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뭐 x에 지금 딱 보면 1 넣으면 0 나오네. 1 넣으면. 그러니까 x-1로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x-1로. 그러면 4x제곱 필요하고, 현재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플러스 4x제곱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 여기 뒤에 플러스 12여야 이 상수항이 맞겠죠? 상수항 맞고, 뒤에서 이 끄집어내는 정도만 좀 해주면 뭐 이렇게 식이 나오겠는데,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를 한번 구해본다. 뒤에 거가 확은 나올 거니까 앞에서 1이라는 실근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실근은 1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1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아까 문제처럼 4차를 미분해 보니까 이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확은이야. 그러면은 개형 자체가 어떤 개형이다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4차 함수의 4번 개형,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찌그러지고 있잖아. 이런 개형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제. 근데 뭐 어찌됐든 이건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x가 1일 때 이때 그 값을 가질 겁니다.
이 극값이 여기일 거야, 여기. 여기가 x는 1일 거야. x는 1. 자, 그러면 이제 이 4차 함수 대략적인 모양 그려놨고,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됩니다. 최소값이. 현재 최소값은 1일 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최소값이 이제 f1이니까 최소값 f1이, 자, 1 넣어서 계산해 볼게.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끝나. 그냥 최소값이 저거보다 크다. 그래서 최종 k의 범위는 뭐 k가 6보다 크다 나오게 되면 그 정수 k의 최소값 확인해 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수 7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7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개형 그냥 아래로 그냥 내려간 모양이구나, 이 정도만 하면 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인데, 뒤에 내용은 아예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예요. 이제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여기는 약간 물리 쪽이랑 관련이 된 거여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제 물리를 이제 지금 이제 선행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물리 1단원이 역학입니까? 역학이요? 그러면은 요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나오나? 그러면은 좀 더 물리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 참고로 수직선은 몇 차원? 선을 하나 그었잖아. 1차원이야, 1차원.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X축, Y축 두 개 근 건 2차원으로 보는 거야, 2차원. 자, 이 단어는 1차원만 다룰 거야, 1차원만. 즉, 이 수직선, 한쪽 방향만 이제 그릴 거고,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2차원을 다룹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시각을 t라고 정할 거야. 타임 해가지고 이제 t라고 이제 주로 하는데, 시각을 이제 t로 정해가지고, 시각 t가 주어졌을 때, 즉 이제 t의 값이 3이면 3초 이런 건데, 시각 t가 주어졌을 때 이 점의 위치가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함수식을 내가 이제 잡아볼 거야. 이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잡아주면데, 그 위치가 시각 t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이제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는데, 이제 점이 이제 t의 값에 따라서 위치가 양수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고, 위치가 음수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시각 t에 따라서 수직선 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점을 잡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시각 관계식을 이렇게 x는 ft 표현한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속도가 뭐분의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있잖아, 속도. 너네 이렇게 배우다가 하는데, 거리, 속력, 시간 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넌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배우신 분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거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좀 잘 들어봐,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는 이 지수가 하나 작아지잖아요, 지수가.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길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 1cm. 근데 넓이를 이제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부피를 1cm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길이는 1차원적인 요소고, 넓이는 길이들이 모여가지고 만나는 2차원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길이 3개가 만나가지고 이제 생기는 2차원, 3차원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3차원적인 요소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이에 대한 거를 거듭해서 곱하다 보면은 넓이가 나오고 부피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야, 이제. 근데 만약에 미분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 미분을 하는 거는 이 지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줄어드는데,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약간 차원이랑 같은 거야. 지수가 이제 만약에 얘를 미분해서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 차원 줄어드는 거거든. 한 차원 줄어드는 거. 지수가 그럼 하나씩 계속 줄어드는 건데, 만약에 이 거리에 대한 식이 있지. 거리가 지금 이제 위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거리에 대한 거랑도 같은 건데,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해.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각 t에 대한 그 차원이 한 차원 낮아지는 거야. 시각 t에 대한 차원이. 우리가 보통 거리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시각이 들어가 있네. 시각? 뭐 몇 초, 몇 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니? 이거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한 차원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시각에 대한 차원이 없어. 0차원으로 이해하면 돼. 0차원. 근데 만약에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럼 이게 차원이 어떻게 되겠어? 지수가 하나 더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0차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차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1차원. 그 마이너스 1차원이 뭐야? 이거 우리 지수 공부해서 알지만 이거 이제 분모의 1제곱인 거잖아. 분모 1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분모로.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거를 이제 보통 구하면은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준 개념이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미분을 하면은 차원이 하나씩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시각 t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을 하면은 그 거리, 위치에 대한 개념이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속도, 속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속도, 속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개념으로 이제 배경을 좀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 평균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평균 속도는 뭐냐면은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저게 평균 속도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 내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막 출발을 했어. 만약에 10초 동안 뭐 100m를 갔다고 치면은 100m,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몇인이라는 걸 구해주려면 이동한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10m/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속도는 그냥 단순히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으로 그냥 계산해주면 돼. 이게 평균 속도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이랑 연관 지을 거야. 저 평균 속도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즉 이러한 관계식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우리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이거를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속도 속력은 뭐냐면 얘들아, 속도 속력은 그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그 기억나십니까? 미분 처음 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그 분모를 0으로 가게 하는 극한을 취한 개념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얘기했어. 속도 속력이 그러한 개념이야. 여기에 극한을 취한 개념이야. 극한을. 그래서 이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에다가, 평균 변화율식이 방금 이거잖아. 평균 변화율식이 이건데 걔네들에다가 이 리미트를 붙인 거야. 극한.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버린 거야. 그러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전피의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속도라는 거는 그 특정 순간에 그 빠르기라 생각해주면 돼.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자동차 타면은 이제 그 운전할 때 앞에 속도 뜨잖아요. 속도. 뭐 옛날에는 뭐 계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치로 뜨는 것도 많은데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저 순간 변화에 대한 개념이야.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당연히 속도가 매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그지? 그게 왜 바뀌냐면은 그 순간의 현재 빠르기를 이제 표시해 준 거지. 그 순간의 빠르기.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이제 여기서도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그 우리가 이 단어는 수직선상에서 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지 않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해놓거든. 근데 이 속도에 왜 부호가 있냐? 부호가 있으면 그 부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해. 그래가지고
그 속도에 사실 뭐 부호가 이제 있는 개념이 좀 어색할 수 있어. 만약에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10m/s야. 이건 좀 뭔가 어색하잖아. 근데 이 부호가 그 방향, 이제 이 방향을 정방향이라 한다면 반대 방향, 역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생각해 주면 돼.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속도는 음수의 값도 가질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부호는 그냥 무시하고 나는 방향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방향 안 중요하고 빠르기. 현재 이 스피드가 중요해. 빠르기. 그 개념이 요거.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개념인 속력이라고 보는 거야. 속력. 그래서 속력은 반드시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절대값 V는 속력이 되는 거면서 이건 반드시 0 이상의 개념이야. 그래서 정확히는 용어를 저렇게 구별해야 돼. 속도는 원래 무슨 개념? 속도는 부호가 있는 개념이야 원래. 그리고 속력은 그 부호가 없는 그냥 단순 빠르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자동차 타면은 그 앞에 이거 속도 뜬다고 했잖아. 정확히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야. 속력. 그 후진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차가 앞으로 가잖아. 근데 후진을 하는 건 뒤로 가는 거잖아. 후진을 할 때 속도가 음수로 표시가 되진 않아. 계기판도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제 속도가 올라가고 수치가 양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 그 나와 있는 그 수치는 속도가 아니라 사실 속력인 거야. 정확한 개념은 속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전피의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보통 이 단원에서는 이제 속도가 0으로 이제 V로 시작하잖아요. 벨로시티 해가지고 V를 쓰고, 가속도는 이제 액셀러레이션 해가지고 A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긴 할 거야. A라고. 자, 그래서 여기의 결론은 뭐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거를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전피가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즉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결정은 방금 얘기했던 그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만약에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즉 오른쪽으로, 음수면 음의 방향, 그리고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합니다. 속도가 0이면 당연히 정지하겠죠? 근데 운동 방향 바꾸는 건 뭔 말이냐면은 우리 그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이랑 똑같아. 그 극대를 가지려면은 이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뭐 극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야. 그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 중간에 0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의 제 9번을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야.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전피의 시각 t에 대한 위치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시각 t에 대해서. 뭐, t가 주어지면은 뭐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 속도가 3인 순간의 가속도, 이런 걸 구하라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 속도는 아까 뭐 하라고 했지? 위치를 미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속도야, 애초에. 그 미분한 거 써보자. 미분하면은 3 앞에 내려오니까 6t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속도식이고, 가속도도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보자. 그럼 가속도는 얘를 미분해주니까 12t 이렇게 나오게 돼. 12t. 일단 속도, 가속도에 대한 식을 저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제. 그러면은 자, 그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도대체 몇 초인가를 찾아야 돼. 몇 초인가? 라는 걸 찾아야 돼. 자, 원점은 얘들아 위치에 대한 개념이지 위치가 0일 때에 대한 개념 아니야, 원점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위치가 0이 될 때의 그 t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때의 t값을 속도에 넣는 게 무엇이니? 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죠.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면은, 자,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아줘야 돼, 이제.
딱 보니까 t가 몇이야? 2가 나온대.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t-2 2t제곱 그 다음에 빼기 4t제곱이니까 플러스 4t에다가 상수항 만들어지기 위해서 플러스 5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 해볼 수 있어. t가 그럼 2가 나오네. t가 2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몇이냐.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는 시각 t가 2초일 때잖아. 그 t 값 2를 여기 속도식에 넣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그럼 답이야. 그럼 2 넣어주면은 6, 4, 24 빼기 3 해가지고 답을 이제 21이라고 내주면 되는 거지. 21.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단순 짜잘짜잘한 계산이 되게 많은 파트야.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가 3인 순간의 가속도를 물어봐. 그럼 속도가 3인 순간에 도대체 몇 초인지를 구해줘야 돼. 속도가 3일 때 그때 t가 몇이니? 라는 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속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얘가 3이 될 때의 t값이 뭔지를 구하라 이거지. 얘가 3이 될 때의 t값이 뭔지. 저거 뭐 더 안 해봐도 나오죠. t가 몇입니까 저거?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뭐 사실 정확하게 풀면은 제가 이제 아마 이 인수분해가 이제 t 플러스 1, t-1은 0 나와서 t가 유일하게 1만 가능해. 1만. t가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나오긴 하지만 이 단어는 이제 t가 무조건 시간이거든. 시간, 뭐 시각 이렇게 해도 되고 시각이거든. 시간이 음실수가 없죠. 시간이 음실수가.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를 폼에 있어서 전제조건 무조건 t는 0 이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거는 그냥 이 단원에 있어서 불문율이야, 불문율. 시각 t는 무조건 0 이상인 것만 내가 따질 거야. 그러니까 t가 1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가속도가 무엇이니? 물어보니까 이 t 값을 여기 가속도식에 넣어야지. 12가 나오죠, 12.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 정도 해주면 돼, 이 정도. 너무 쉽죠? 이 정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어렵게 한다고 한 게 이제 이 정도. 자, 어떤 정도인지 봅시다.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그 위치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점피가 이번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이제 어떤 순간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뭐가 0이어야 되는데? 속도. 그 속도가 0일 때를 따지시는 겁니다. 속도가 0. 그때의 시간이 무엇이니? 라는 거를 찾아야 되고 그때 t값 구했으면 그걸 가속도식에 대입하면 답이야. 자, 근데 얘들아 요 얘기 하나 들어볼래?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극대극수를 구할 때 극대극수 할 때도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잖아요. 근데 미분에서 0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다 극대극수가 아니야. 그 정확히는 뭐가 일어나야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어. 부호 변화. 근데 얘도 사실 마찬가지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찾으려면 일단 최소한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들을 이제 구해봐야지. 속도가 0이다라고 놓고. 그러면 속도가 0인 t 값이 만약에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t 값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t 값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얘를 이제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 한 번 더 미분해준 가속도. 문제에서 가속도도 구해야 되니까 6t 마이너스 6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주라 이거지.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저거는 근데 금방 구할 수 있죠? 양변 뭐 3으로 나눠준다 치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 이제. t 빼기 3, t 플러스 1.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그 속도가 0이 되는 t값을 찾긴 찾았지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속도의 부호 변화. 자, 원래 속도 함수식이 원래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그려놓고 진짜로
그 t 값에서 보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표시하면 이거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보호 변화를. 근데 우리 t 값은 음수인 거 다루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3인 양수인 것만 다뤄줘야 되고, 3에서 보호 변화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t가 3일 때가 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굳이 이 그림 안 그려도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이거 홀수 제곱이면은 내가 그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니? 홀수 제곱이면은 바뀐다. 그리고 짝수 제곱이면은 부호가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했었지. 원래 저번 시간에 증감표를 만약에 생각하면은, 자, 이제 t가 3보다 크면은 이제 가장 큰 것보다 크면은 이거 양수라고 했죠. 최고차항계수의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한 거 기억나지, 이거? 근데 이제 3을 거쳐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을 거쳐 지나가면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거를 했잖아. 홀수 제곱이면은 부호가 무조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뀐다라고 이렇게. 근데 짝수 제곱인 부분을 거쳐 지나갈 때에는 부호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좀 더 숙달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홀수 차수인 거 보자마자 이거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네? 그러니까 3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t는 3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t는 3. 웬만한 이 기초적인 문제들은 홀수 제곱이어가지고 아마 답이 다 나올 거야.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짝수 제곱은 좀 어느 정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목표. t가 3일 때 가속도가 무엇이니? 그러니까 여기 t, 가속도 자리에다가 t에다가 3 넣어야 되겠죠? 넣어주니까 몇이야? 6, 38 빼기 6 해서 12. 이게 답이야.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뭘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냐? 이거 단위 안 쓰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속도나 뭐 가속도나 위치는 단위가 있잖아요. 너는 이거 생각해 볼래? 자, 직각삼각형이야. 얘는 넓이가 몇입니까? 이거는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주니까 뭐 4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넓이를 너네가 4라고 얘기하지 4cm 제곱이라고 이거 얘기 안 해. 왜 이렇게 얘기 안 해?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 자체가 단위가 없는 개념이야. 단위가 없는 개념. 여기서 주어지는 것들도 다 단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위를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기다 막 단위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단위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단위는 있을 때만 쓰는 거고, 없을 때는 쓰지 않는 겁니다. 11번. 자,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이제 바꿔볼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수직선상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다루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다룰 거야. 위아래로.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상황의 이의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자,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의 어떤 건물이 있나 봐. 뭐 이 정도 건물이 있다 치자. 이게 35m야. 35m. 그런데 이제 거기서 3m/s의 속도로 이제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 올린대. 로켓을 쏘아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그때 시각 t에 따른 로켓의 높이에 대한 식이 이러한 것처럼 2차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2차 함수식으로. 자, 이런 상황인데, 자, 1번. 로켓을 쏘아 올리고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어. 일단 속도가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요거 있죠, 요거. 문제에서 주어지는 요 위치식을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치식. 자, 현재 높이가, 자, 이제 내림차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35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미분해 보시면 속도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되고, 그래서 1번의 답을 내려면 쏘아 올리고 2초 후라고 했으니까 t가 2일 때
속도 가속도가 무엇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t가 2일 때. 그럼 그냥 이 대입하면 돼. 그냥 이 대입해 보시면 자, 속도 어떻게 나옵니까? 속도는 자 이거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저기 2 넣어주면 속도는 10.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할 게 없잖아. 여기 t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쓰는데 주의할 점.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단위가 있잖아. 단위를 써야지. 자,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속도죠. 10m per sec 쓰셔야 되고 가속도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 이렇게 잠깐만 여기 아니지? 마이너스 10 잠깐만 요즘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10m per sec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얘는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까지 꼭 써줘야 된다 이 얘기야. 단위까지 써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 몇 초가 걸리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자, 이거를 원래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로켓의 최고 높이를 물어봐. 최고 높이. 근데 로켓의 높이식이 주어졌어. 그런데 높이식이 지금 보니까 뭐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은 2차식의 최대 최소로 이제 높이를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시간도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으로 풀 수 있거든? 자, 이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상황은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방향 자체가. 그러면 로켓이 위로 올라갔다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있잖아. 자,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로켓의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그럼 생각해보면은 올라가다가 잠깐 위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내려간다? 여기서 약간 정지한 것처럼 되잖아. 그럼 이때 속도가 몇이겠니? 0인 거야. 혹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중간에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었다. 이때가 속도가 0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즉 우리 로켓의 최고 높이가 이제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가 0인 순간 찾아라 이거야. 속도가 0인 순간 결국에 그때 t가 무엇이니? 라는 거니까 요거 속도식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 t 몇 나옵니까 이거? 3 넣으면 0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v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3이다. 그냥 뭐 3초가 답이네. 3초 뭐 3초라고 쓰자. 3초 이렇게 답을 내시고 자 그렇다면 3번 그 최고 높이가 무엇이니? 그냥 높이식에다가 t에 3 넣으면 되는 거. 그럼 3 넣으시면 몇이냐?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플러스 35 계산해 주시면 몇이야 이거? 80? 미터 단위까지 잘 쓰시고 서술형인데 저거 단위 안 쓰면 틀렸다 하시는 쌤들이 있어. 단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럼 이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로켓이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지면에 맞닿는 순간은 속도가 과연 몇일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는 자 얘들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아 지면이래. 지면은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무슨 개념이야? 지면이라는 거는 위치가 몇이란 얘기?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는 위치가 0일 때 시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위치가 0일 때 t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지면은 위치에 대한 개념이고 지면은 이제 0입니다. 위치가 0.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저거 t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가지고 양변 일단 풀어볼게요.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또 깔끔하게 잘 돼요. 이게 그래서 t가 7이 나와. 7초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 이거지. 지면에 떨어지고 그때 속도가 무엇이냐? 7을 속도식에 넣으면 되겠죠. 속도식에 여기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70 더하기 30 해가지고 마이너스 4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0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이 정도 해주면 돼.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실생활을 이제 활용한 저런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이거 약간 뭐 대충 이렇게 막 정해놓은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그냥 약간의 배경 지식 얘기해주면, 여기서 이걸 약간 혼동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게, 지금 이 문제가 지면으로부터 35m의 높이에서 3m의 속도로 이제 쏘아 올린다라고 얘기했잖아. 3m의 속도로. 이것도 사실 이게 지금 못한 게, 이게 3이 아니라 이게 30이 맞습니다. 30이. 근데 이게 문제 푸는데 별로 영향을 주진 않아. 자,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야. 시간이 지나면 로켓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t가 0일 때 있지, t가 0일 때. t가 0인 거는 이제 막 로켓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일 거야. t가 0이면 위치가 몇이어야 돼? 35여야 돼. 0 넣으면 35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그냥 이 식에 35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보가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30의 속도가 맞아. 30의 속도로 처음에 쏘아 올라간대. 그럼 속도에다가 t에다가 0 넣으면 30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이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막 되게 막 약간 깊게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별다른 역할 없고, 이거는 문제 푸실 때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푸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것 때문에 낚이면 안 돼. 가끔 낚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물리를 이제 우리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 중력과 속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정확히는 뭐 마이너스 9.8 이러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이제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게 다 실생활에 근거해서 나오는 수치들에 대해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자, 요거 보시면 우리 이제 직전 수업 시간 내용 숙제하실 때 아마 그런 문제 있었을 거야. 어떤 문제냐면은 F'의 그래프를 줘가지고 이거 막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극대극소인지 그런 거 찾는 문제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이제 똑같은 유형은 아니고 아마 밑에 여긴 지금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가 주어졌어. 위치가. 자, 얘는 위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이전 시간에 함수 fx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 fx. 근데 만약에 문제가 속도 vt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속도 vt. 그때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졌다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이제 구별을. 얘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이제 한번 보시면 1번 t는 a에서 점 p의 속도가 0이냐. 지금 이게 위치 함수인 거잖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그 미분한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위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A에서의 속도는 지금 몇이야? 0인 거야. 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이니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0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맞는 얘기야. 자, 2번은 t는 c일 때 점 p의 속도가 이제 최소이냐라는 건데, 자, 속도는 부호를 갖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어떻게 기능하는 거야? 이 속도들이 다 이 문제에서 한해서는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접선의 기울기 속도가. 즉 2번은 c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데,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도 있고 음수인 것들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c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0 아닙니까? 0? 최소는 아니죠. 음수인 게 최소일 거 아니야? 음수인 것 중에서.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0과 D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자, 헷갈리면 안 돼. 운동 방향은 원래 속도의 보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으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자, 잘 들어야 돼.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우리 F'이라고 얘기하잖아. F를 미분해가지고 F'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F'의 부호 변화 있죠. 부호 변화. 부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극태.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면 극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에는 자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넘어올 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 즉 속도의 부호 변화, 이 위치 함수의 극대 극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위치 함수의 극대 극소. 왜? 극대에서 이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소에서 속도의 부호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위치 함수의 극대 극소가 이제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단원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문제 상황이 위치 속도 가속도로 좀 옮겨진 것 뿐이야 이제. 그러면 4번 보시면 0과 C죠? 0과 C 사이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자 얘도 이제 보시면 B와 C 사이죠. 자 B가 이 지점이고 C가 이 지점이니까 BC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거 함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모양 아니니? 감소하는 모양?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 위치가 줄어든다. 즉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속도에 부호가 음수여야 되는데 속도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로 기능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음수니까 맞는 얘기. 자 마지막 5번 얘가 원점을 0과 2 사이에서 원점을 몇 번 지나느냐. 자 원점은 얘들아 위치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위치가 0인 거 아니야? 위치가 0인 거? 마침 위치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그 x축과 만나는 지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두 개 있네, 두 개. B하고 D 두 개 있네. 두 번 지난다. 맞는 설명인 거야. 그래서 틀린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위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얘가 또 속도가 주어지면 그때는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잘 구별해 주시고요.